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요. 우리 외환회계 153페이지고요. 출제 엄청나게 합니다. 출제가 1순위, 1순위. 시험에 안 나왔던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외환회계. 아마 회계 1급 때 배우셨을 건데 워낙 세무 2급 때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개정 과목을 은근히 또 많이 헷갈려서 이 두 개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례는 됐고 좀 개정 과목 뭐 했을지 그리고 이익하고 손실 자 지금 외환회계는 뭐냐면은요 외환회계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출하고 수입이 많은 국가예요. 그죠? 수출하고 수입 많은 거, 물론 어떤 나라든 수출하고 수입은 많이 하지만 그러면 수출하고 수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 통화, 특히 달러 같은 거 있죠? 달러 같은 걸로 우리가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분계를 끊을 때만큼 또는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외환회계인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단기 중에는 내가 외상으로 상대방한테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한 거예요. 그 당시의 환율과 내가 그걸 외상값을 받았을 때, 또는 채무를 갚았을 때 환율 간의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차이로 인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 단기중이라는 건 여기 외화 자산은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면 그 상환하거나 회수할 당시의 환율과 처음 거래일의 환율이 차이로 인해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 우리가 외환 차손 또는 외환 차익이다라고 합니다. 조심하실 건 이렇게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를 상환했을 때 그게 외환회계에서는 외환차손, 외환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외워주시고 자, 그런데 이럴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달러로요. 근데 상대방이 12월 31일까지 결제를 안 한 거예요. 그럼 12월 31일 날 이용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외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감에 따라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가는 기말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말 뭐냐면 내가 외화 채권이나 외화 채권 있죠. 걔를 기말의 환율로 평가함에 따라서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은 외화 평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환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이 둘을 거꾸로 쓰세요. 거꾸로 많이 써요. 기말에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외환 차익, 외환 차손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단기 중에 부채를 상환하거나 채권을 회수했는데 갑자기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쓰신다라는 거예요. 환산은 언제 쓰냐면 평가할 때만 써요. 평가할 때만. 외환회계에서는. 그럼 평가할 때니까 단기 중에 못 쓰는 거예요, 얘는. 알죠? 일단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계정 과목 잘 구분하시고 그럼 어떨 때 손실이고 어떨 때 이익이냐는 그냥 감정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기분 나쁘면 손실이고 기분 좋으면 이익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딱 요거 부채 가지고 해볼게요. 부채 가지고 뭐냐면 내가 이제 부채가 갚을 거잖아요. 외화 부채, 즉 내가 채무가 있는데 갚을 부채가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갚을 부채가 늘죠. 그럼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나쁘죠. 갚을 게 늘었는데 기분 좋으면 이상하지. 기분이 다운됐다는 거 나쁘다라는 거예요. 나쁘면 손실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단기 중이면 외환차손 쓰시고 기말이면 이때는 환산 쓴다라고 해서 외화 환산 손실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산, 채권은 받을 거죠. 받을 게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받을 게 늘었어. 그럼 기분 좋죠? 했죠? 그럼 그때는 단기 중이면 외환차익, 이익이니까. 단기 중이면 차익이나 차손 쓴다면서요. 그래서 외환차익 쓰고. 기말이면 평가 이익이 되겠죠? 그때는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했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뭐 분계 끊는 건 뭐 지장 없으실 겁니다. 그게 다시 유인물로 오시고 2페이지. 그게 22번이에요. 22번 별표입니다. 22번 별표. 22번 별표예요. 2페이지에 22번 있죠. 유인물. 네, 22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밑줄 좀 치자, 좀 이따.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외화 외상 매입금, 그러니까 원재료는 전기에 수입했죠? 전기에 원재료를 수입을 했는데 그 외화 외상 매입금은 맨 마지막에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쓰래요. 그러면 이제 외상 매입금이 당초에 내가 원재료 수입할 때 50만 달러였던 거죠. 50만 달러. 근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상환시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50만 달러 곱하기 1,000원 곱하시면 그게 돈 나간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5월 11일 날, 그렇죠. 일단은 대변의 보통예금 하시고 계산하시면 5억일 거예요. 5억. 그렇죠. 여기까지는 일단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 상환했으면 외상매입금이 줄어야 돼요. 그렇죠? 줄어야 되는데, 근데 외상매입금은 여기 어디냐면 전기 말에 평가를 했겠죠? 전기 말에 평가를 했었을 때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니까 외상매입금은 50만 달러 곱하기 1,1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장부에. 걔를 상환한 거니까 아마 5억 5천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차변에 외상매입금이고 당연히 거래처 거셔야죠. 5억 5천 이렇게. 그러면 외상매입금 내가 갚을 금액은 5억 5천이었죠. 채무가 5억 5천인데 나간 건 5억밖에 안 돼요. 맞죠? 상환을 적게 했죠. 맞죠? 그리고 부채가 환율이 떨어졌어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그럼 기분 좋죠. 근데 지금은 단기 중 이제 평가하는 날이 아니니까 이때는 이익인데 외환 차익이지 외화 환산 이익은 안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환 차익 쓰시면 돼요. 이게 결론.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럼 교재 밑줄 좀 치고 갈게요. 153페이지. 교재 밑줄 좀 치고 갑니다. 153페이지 보시고. 외환회계는 워낙 중요해가지고요. 여기는 출제가 한 문제 이상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 출제가 많이 돼서. 자, 일단 153페이지에 네모 2번부터요. 자, 네모 2번에 일단 외화 채권 채무의 결산 시점이라고 돼 있죠. 일단은 결산이라는 문구가 좀 결산. 그럼 결산은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자, 평가할 때 일단은 얘는 두 줄 전부 다 밑줄 치시죠. 전부 다. 자, 밑줄 좀. 자, 외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가 보고기간 종료일에 잔액이 있다라는 건 이제 회수하거나 아직 상환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남아 있다라는 거. 있었을 때는 이때는 보고기간 종료일에 매매 기준율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시험에서 줄 거예요. 줄 거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이익 계정 과목이면 결산이니까 평가는 환산 써야 되는 거예요. 하고 얘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을 처리하거든요. 실제로. 뭐 환율 상승 활용하라고 외우지 마세요. 이거 그냥 기분 좋으면 이익이고 기분 나쁘면 손실이에요. 자, 이제 네모 3번입니다. 153페이지 맨 아래 네모 3번인데요. 얘는 외화 채권 채무 회수 또는 상환이죠. 그럼 얘는 언제 하는 건 단기 중이죠. 단기 중. 맞죠? 그럼 단기 중이면 그럼 얘는 어디에 밑줄치냐? 얘도 두 줄 다 밑줄치시죠. 자, 외화 채권을 회수하거나 외화 채무를 상환을 해요. 그럼 상환하면 외화 금액의 원화 환산액은 그게 이제 내가 상환하거나 회수할 때 환율이라는 얘기입니다. 환산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익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외환 차손 또는 외환 차익이고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정 과목을 좀 여러분들이 꼭 헷갈리지 마세요. 두 개를. 자, 됐고요. 이제는 한 페이지 넘기셔서 3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셔서 3페이지 가시고. 자, 3페이지 가시고. 회사는 2200번으로 돌려주십시오. 회사는 2200번. 네, 2200번으로 돌려주시고. 결산입니다. 결산. 다시.
자, 어디냐면은 동그라미 7번을 아마 안 했을, 동그라미 4번도 안 하긴 했죠. 동그라미 4번도 잘 나오긴 하는데 일단 거기 동그라미 4번은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물론 이거 처음 배우시는 거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시험에 잘 내거든. 부가세 그 회계 처리하는 거 12월 31일 날 요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 나와 있어요. 분기 어떻게 끊을지는. 그래서 3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자, 그럼 설명 좀 할게요. 자, 일단 부가가치세 시험에 등계를 잘 내요. 12월 30일째 특히. 왜냐면 우리가 2기 확정 신고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2기 확정 신고 기간. 12월 3, 아, 네? 네?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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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렇죠, 그렇죠. 31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고, 그럼 12월 31일이 종료일이 종료일, 맞죠? 그 기간의 종료일로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지, 얼마를 또는 낼지, 예, 그때 계산을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줬어. 여기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래, 정리. 정리가 까란 얘기죠. 정리가 까.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부가세 계산 구조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물론 여기에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것만 빼는 거죠. 매입세액을 빼는데 이때 우리가 매출세액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일단 부채 성격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요건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는 납부할 세금 줄죠. 납부할 세금이 줄니까 얘는 자산이에요. 얘는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죠. 얘는 자산입니다. 자산. 이렇게. 자, 근데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납부세액인지 환급세액인지 계산하라고 줄 거거든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세액이 되겠죠? 납부세액이고요. 납부세액이고 얘가 마이너스면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돌려받을 세액은 오히려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면. 환급세액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2기 확정 신고에 대한 신고 납부 언제 부가세를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하죠. 원칙이 1월 25일. 그럼 12월 30일 입장에서 납부세액이면 이건 부채죠. 네. 요때 계정 과목은 미지급 세금을 잡아요. 왜냐면 12월 31일 입장에서는 1월 25일까지 내야 될 세금이 있는 거니까 부채를 잡는 거고요. 부채. 근데 환급 받을 거면 내가 채권이 있는 거죠. 세무서한테. 예, 이때 미수금 잡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외상매출금 잡으면 환급 받는 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돼버리니까. 이때는 자산. 근데 지금 대입해 보시면 대급금이 커요, 예수금이 커요? 대급금이 커요. 맞죠? 그럼 지금 사례에서 부가세 예수금은 845만 원이잖아요. 845만 원이고 우리가 매입세 공제액은 1240만 원이 대급금은 1240만 원이에요. 맞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95만 원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수금 잡아야 돼 일단. 알죠? 미수금이네. 미수금. 물론 얘 말고도 또 다른 애들 있죠. 그러니까 세무 2급은 출제를 다른 것도 같이 해요. 아래에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여기는 미수금 잡아야 됩니다. 미수금. 얘 잡아야 됩니다. 얘. 미지급 세금 잡으라고 할 수도 있고 미수금 잡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시험이 어렵게 내면 그냥 둘 중에 하나 잡으라고 해요. 이걸 판단해가지고. 절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미지급 세금이겠지라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꼭 딱 보시고 이게 납부세액 나올지 환급받을 세액 나올지 계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낚입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 시험은 계정 과목 하나도 틀리면 점수 얄짤 없죠. 예, 틀려요 무조건. 자, 근데 문제에서 여기 경감 공제세, 우리 공제세액이 빼주는 세금이거든요. 이게 자비익이래요. 우리 경감 공제세는 얘 말하는 거 전자신고세액 공제.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우리가 전자신고하면 10,000원 빼줘요. 됐죠? 그래서 10,000원 빼주고 그 다음에 가산세는 여기 뭐 40,000원짜리 있죠? 가산세는 여기 세금과 공과라고 해요. 세금과 공과. 가산세는 얘죠. 뭐 전자세금기에서 미발급 가산세 40,000원이요. 그죠? 이렇게. 요건 계정 과목 줘요. 일반적으로. 자, 그럼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거냐면 원래 395만 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10,000원은 또 빼주니까 원래 돌려받을 게 396만 원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396만 원이 돌려받을 거잖아요. 맞죠? 근데 다시 4만 원은 토해내래요. 가산세 늦게 냈으니까 토해내라. 그럼 돌려받을 세금이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392만 원이 돌려받을 세금이 나와요. 돌려받을 게 395만 원인데 10,000원만큼 또 깎아주잖아요, 세금을. 맞죠? 근데 다시 4만 원은 가산세에 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392만 원이 돌려받을 세금이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물론 돌려받을 세금이 총 얼마인지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아래에서 계정과목 줬으니까 이 나머지 애들은. 그럼 해보면 자, 일단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가 부채란 말이에요. 맞죠? 부채니까 얘를 정리하는 건 우리가 차변으로 갑니다. 지우고 잘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우고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그 결산은 여기에다가 다 끊으셔야 됩니다. 지우고 끊고 지우고 끊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진짜 우리 시험 목적사항은 근데 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 845만 원이죠. 이렇게 적고요. 얘는 유형 자체를 외우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얘는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을 정리하는 건 대변으로 정리를 해야죠. 차변태생이니까. 그래서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을 1,240만 원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요. 여기는 줘요. 정리를 하라라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경감공제세액은 잡익이면 수익이잖아요, 여러분들. 대변이 되겠죠. 대변에 잡익 10,000원. 그리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가산세 4만 원.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내가 영업하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영업 관련 비용을 처리합니다. 네,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죠. 본사라는 뜻이 아니라. 네, 그럼 일단 미수금이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은 인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차변에 미수금. 네. 여기 가끔씩 미지급 세금 적는 분들이 계세요. 미지급 세금은 부채죠, 여러분들. 부채인데 차변으로 가면 안 되지. 네. 요렇게 하고 원래 그리고 미수금의 거래처를 거는 게 맞죠. 맞는데 우리가 미수금은 세무서한테 있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세무서 언급이 없으면 우리가 거래처를 걸 수가 없어요. 물론 현실에서는 내가 어느 세무서에 낼지 알죠. 맞죠? 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걸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시험은 세무서 안 주면 걸 수가 없어요. 맞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정답 인정. 맞죠? 이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해요. 부가세 관련된 건.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여러분.